우리 배당주 아까도 이제 그 몇 개 기업 얘기했었는데 그 순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국내 배당주 순위 같은 거. 국내 배당주 제가 뽑은 거예요. 원래 네. 뭐 배당주 자체는 굉장히 많지만 1번이 맥커리 인프라 우리가 얘기했던. 예, 맥커리 인프라. 맥커리 인프라는 뭐 워낙 롤모델이라서 이게 수익 구조가 왜 안전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라던가 뭐 인천대교라던가 뭐 터널이라던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들 네. 있잖아요. 국가의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자로 해가지고 민간 인프라가 이렇게 돈을 대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통행세를 추징을 합니다. 네. 근데 애초에 투자를 할 때 투자한 돈의 몇 퍼센트 이상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면은 국가가 보존을 해줘요. 아, 그러면 이 인프라 펀드는 뭐 통행이 줄든 뭐 하든 간에 다 돈은 받는 거예요. 예, 계속 기본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기 네. 때문에 손해가 나지 않는 펀드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이 펀드에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이렇게 민자나 이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곳들이 있느냐. 30년이 지나면 끝나잖아요. 네. 또 성장성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잠깐 없지 않나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정체됐었는데 최근에 맥커리 인프라가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어딘지는 몰라도 투자할 때를 찾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또 주가가 또 성장성을 만나서 주가가 좀 더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예. 성장성도 있다. 예. 집에 가서 가만 안 있겠어. 그다음에 SK텔레콤이네요. 꾸준한가 봐요. 예전에 통신주 하면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예요. 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핸드폰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요금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방어가 좋다. 그래서 이제 그냥 경기 방어주였는데 통신의 단점은 나갈 곳이 없죠. 해외로 뻗어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장이 막혔다. 주가도 그래서 굉장히 정체였었습니다. 대신에 배당을 잘 줘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사를 하면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통신 사업이라던가 브로드밴드 이쪽은 이제 SK텔레콤 남아 있는 존속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SK 스퀘어라고 해서 투자 회사로 나눠요. SK텔레콤 안에 알짜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이닉스 있었고요. 그리고 11번가 있었고 티맵 있었고 지금 웨이브라던가 성장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투자자가 골라야 돼요. 아, 매력적인 산업들에 투자를 하는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배당을 잘 주는 통신주에 투자를 할 거냐 이제 나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만약에 나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이제 7% 이상 올라간다라 보거든요. SK텔레콤. 예. 그럼 나는 그냥 성장보다는 당장 배당을 좀 더 중시하겠다 그러면은 SK텔레콤 배당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장성이 있다라 보는 이유가 그래요? 길게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자율주행 도시를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오늘 뉴스에 나오던데 상암동에도 뭐 한다고 그러고. 예, 예. 이 자율주행 도시가 되려면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통신이 절대 끊기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가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SK텔레콤이요? 예.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20만 원대로 정체돼 있었다가요. 네. 30만 원대로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제 성장성을 뭘 봤냐면 SK텔레콤 어떤 미래 가치가 있냐면은 이제 자율주행 도시가 이제 요즘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종시에서도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끊기지 않고 사고가 안 나려면 통신이 빵빵해야 돼요. 네. 그럼 지금의 5G로는 뭔가 약간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전용 통신망을 지금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프라를 깔았으니까 자율주행차 통신 요금제에 가입해라 라고 하면서 가입자가 그동안은 사람한테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시키다가 이제는 자동차한테도 가입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또 이제 배송이 요새 아마존이 드론 배송 뭐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그럼 드론도 배송하려면 결국은 통신망을 쥐고 가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통신이 끊기면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뭐 드론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라던가 뭐 HBO라던가 지금 아마존 뭐 플러스라던가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통신사랑 결합해서 들어와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잘 팔릴수록 통신사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이제 돈 거둘 때가 많아졌다. 그럼 길게 보면 성장성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재도약이다. 네. 사야 되겠네. SK텔레콤은 그러면 배당이 얼마나 돼요?
지금 배당 수익률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분할 전에는 배당 수익률이 3%였는데 괜찮네요. 예, 아마 분할을 하게 되면 네. 아마 이제 통신 쪽은 7%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야 되겠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7% 정도의 배당을 받으면서 성장성도 더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된다는 아, 거죠. 그럼 나쁘지 않은 투자가 아니고 그냥 너무 좋은 투자네요. 예, 근데 항상 성장 확률이기 때문에 또 예, 그렇게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가 삼성전자 우예요. 예, 삼성전자 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이건 우. 가지고 있어. 그래요? 예. 여기에 배당 떨어지더라고 어쩐지. 쭉 떨어졌네. 네, 배당 수익률이 4.4%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 배당 나갔던데. 삼성전자 보통주를 보여드릴게요. 네. 우와 보통주의 차이인데 보통주는 4%입니다. 아,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도 예전에는 배당을 별로 안 주던 회사였었어요. 그런데 주주 가치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배당도 늘리고 분기 배당으로 3개월마다 배당을 나눠주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우선주가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0년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18,000원부터 쭉 성장을 했잖아요. 네.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예, 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네. 상승했을 때. 네.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배당을 별로 안 주던 회사가 네.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주 가치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배당금을 늘렸을 때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배당금도 더 많이 받고. 그럼 삼성전자랑 가장 비슷한 지금 어떤 직전의 회사가 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의 사례를 보고 나면은 LG전자 우선주라는 게 있죠. 네. LG전자는 지금 우선주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LG전자가 무거워가지고요. 근데 얼마 전에 확 올랐다 또 떨어지더라고. 예, 요새 또 돈을 엄청 잘 벌었습니다, LG전자가. 네. 근데 배당 수익률 보시면 보통주가 0.96%밖에 안 돼요. 네. 배당이 좀 약간 박하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LG전자 그러면은 아이고 LG전자 우는 가격 차이가 좀 나던데. 예, LG전자 우로 보시면은 여기 보면 그쵸 가격 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죠. 반 오. 정도. 예,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LG전자가 이제 돈을 좀 이제 벌었으니까 네.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배당 좀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순간 배당금은 확 늘어날 거고 우선주는 그런 매력이 확 살아나면서 그렇죠. 주가가 보통주랑 가까워지죠. 네, 그러면 나중에 배당도 받으면서 주가 차익도 얻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럼 저것도 지금 눈여겨 봐볼 만한. 예. 삼성전자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LG전자도 이런 사례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망하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세계 전자 1위 회사가 월풀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를 LG전자가 제쳤습니다. 어. 2분기 연속으로 제쳤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1위 전자 회사로 도약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이 얹어질 수도 있겠죠. LG전자. 가전 예, 기업에서. 생활가전에서. 네, 예. 가전에서. 포스코도 또 꼽아주셨어요? 포스코는 이제 철강 회사인데요. 네. 철강 회사가 그동안 돈을 한창 못 벌다가 이제 돈을 잘 벌기 시작했어요. 이제 포스코는 최근에 어떤 말을 했냐면 영업이익률의 30%는 배당으로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포스코 지금 배당 수익률이 7% 정도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좀 많이 일으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 법안이 나오면서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이제 지금은 탄소 문제가 좀 있어서 철강 산업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조금 철강 회사들이 좀 친환경이 아니니까 좀 우려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눌려는 있는데 돈은 대신 되게 잘 벌어요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배당은 많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지금 한 7% 정도 확보를 했다. 만약에 그러면 이 환경 문제만 해결을 한다라 그러면은 이제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도 꼽아주셨어요.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우리금융을 꼽아주셨네요. 지금 금융사들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사들이 돈을 어떻게 잘 벌었나 보면은 은행도 잘 벌었지만 더 많이 벌은 데가 증권사예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은행 지주사들 보면은 뭐 신한이라던가 하나라던가 이런 데 보면 증권사 수익과 이제 뭐 보험사 수익 그리고 은행 수익 세 개가 합쳐져 있거든요. 근데 증권이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은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스크 없이
배당만 바라보고도 투자할 수 있는 순수 금융사다 볼 수 있겠죠. 저 대출 금리 막 올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지금 예대 마진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올해 내년에도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오늘도 네. 기준금리 인상했잖아요. 그래 말이에요. 1%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됐으니까 또 예대 마진 또 더 늘어나겠죠. 대출 금리는 금방 올려요. 예. 예금 금리는 안 올려. 예,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이제 4분기 순이익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이 추세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불황 안 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KTNG라는 회사가 그러네. 있어요. 네. 4,000원, 4,000원, 4,400원, 4,800원 배당금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네. 배당 성향이 딱 50%입니다. 이익의 절반만 줬어요. KTNG도 그래서 요즘에 주식이 오르는구나. 예. KTNG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랑 이제 홍삼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요새는 사람들 건강을 해치는 기업이다라고 금연 해서 많이 하니까. 예, 좀 투자업계에서는 여기 투자를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는 불리한데 홍삼이라는 거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네. 외국인들이 와서 면세점에서 많이 사가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KTNG가 담배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라든가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해외로 계속 매출 성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도 한 5.6% 정도 되고 괜찮네. 예,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고 내 마음에 딱 들었어. 적당하다. 근데 찍었어. 근데 주가도 보셔야 돼요. 딱 보시면 이게 네. 주가가 너무 안 움직인다면서요? 내려왔죠. 내려왔네. 5년 전으로 보면 12만 원에서 살살살 내려왔죠. 그러네. 최근 1년으로 보면 주가가 거의 멈췄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배당 성향이 강한데 아까 담배라는 그 사업 때문에 네. 이거를 투자자들 입장에서 리스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중국 뭐 이렇게 오지도 않고 네, 이러니까. 공항에서 그래서 이게 오고 공항에서 많이 팔리거든요. 면세점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홍삼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네, 홍삼들 진짜 많이들 예. 먹어요. 근데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왕래가 자유롭게 되고 이러면 이건 오를 주식이네. 그리고 배당도 예, 괜찮고. 배당도 괜찮고. 점점 찍었어. 네, 찍었어. 딱 찍었어. 재용 씨 찍으면 나는 피해 가야죠. 다른 거 찾아봐야지. 기가 막히게 또 1년 보니까 네. 10월 달에만 해도 8만 원이었던 게 네. 배당 바람 부니까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래요. 주가가. 어. 예, 그래서 한 4천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네. 아까 배당금이 4천 원이었잖아요. 네. 주당. 예, 딱 배당금 받을 만큼 주가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금만큼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건 그 배당락이라고 그러면 예. 29일 날 좀 떨어지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사는 게 더 그때 날 수도 사야 있다 볼 수도 있죠. 그때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았어요. 저는 무조건 배당률이 높으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겠다 싶으면은 삼성카드라는 회사도 있어요.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 호황을 좀 타긴 합니다. 1,500원, 1,600원, 1,600원, 1,800원까지 올라와 있고 배당 수익률이 5.3%인데 네. 삼성카드 저것도 괜찮네. 5%가 넘네. 근데 이제 어차피 물가가 계속 오르고 나면은 어쨌든 카드 금액도 늘어날 거고 네. 그럼 결제 금액이 늘어나니까 결국 카드 수수료도 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카드사 같은 경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지금 굉장히 수십 번의 결제 수수료 인하를 했어요. 네. 정부에서 네.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 카드사가 희생하자. 네. 올라가질 않고 오히려 예, 내려가는 수수료를 계속 낮췄죠. 예, 이런 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카드사도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경제가 풀리면 반대로 조금씩 올릴 것도 같은데. 예, 그렇게 보면 또 이제 올라갈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지금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가를 보시면 조금씩 내렸었어요. 이게 5년 동안 보면은 45,000원에서 야금야금 내려갔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성장성이 중요한데 네. 예를 들어 뭐 외국의 비자나 마스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쓰이기 때문에 전 세계 GDP가 올라가는 만큼 그건 같이 높겠죠. 매출도 올라가요. 예. 근데 삼성카드는 해외로 진출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국내라는 매출 벽에 막혀 있죠. 이거를 뚫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성장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글로벌화된다 삼성카드가 그러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당주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 해외 배당주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코카콜라. 카드사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외국도 배당주가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안전한 것 쪽을 보다 보니까 꾸준히 매출이 늘면서 불황을 타지 않는 거 하다 보니까 아까 좀 이렇게 범위가 많이 좁혀지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바이오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약. 우리나라 제약은 아직 돈을 현실화로 버는 보다는 아직 투자하는 예, 입장이에요. 주가가 좀 많이 비싼 편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다 끝난 예, 제약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제약 판매 늘어날 거고 그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좀 미래 가치도 있고 배당도 괜찮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뭐 불황도 안 탈 거고요. 약은. 예. 코스트코 이런 것도 좋죠. 오, 굉장히 좋죠. 주가가 이미 벌써 많이 올랐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다시피 쭉 주가가 올라갔네? 10년 동안 보면 거의 10배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는구나. 네. 10배. 네, 이게 되게 거의 구조가 굉장히 완벽한데요. 왜 그러냐면 첫째로 불황과 호황을 타지 않아요. 대형 마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멤버십 제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미 사람한테 돈을 선취로 받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물건을 대신 그만큼 싸게 주니까 예. 고객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이용할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러면 이제 고객을 모으는 효과, 충성 고객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네. 거고 코스트코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예, 있죠. 미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황이 없는 사업이 계속 성장성을 가지고 달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을 지금 0.58이야 됐는데 이 주식은 재밌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을 막 펑펑 줘요. 그래요? 왜? 그냥 할아버지가 보너스 주듯이 와. 갑자기 와. 배당 수익률이 얼마 안 돼서 예. 너무 쬐끔한데? 좀 실망스러웠는데 예, 대신에 특별 배당을 많이 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때 있었는데 워렌 버핏이 되게 좋아했던 주식 중에 하나예요. 들고 지금은 있었다가 안 좋아해요? 370달러쯤에 대량 매도했어요. 그래요? 작년에인가 다 팔고 나왔는데 팔고 나서 주가가 더 올랐어요. 아, 그래서 버핏 아저씨도 꼭 그 실수하네. 실수한다. 예. 네. 이 코스트코가 저희 가면요 핫도그 참 맛있어. 아니 근데 저희가 피자도 이제 싸고. 너무 이렇게 대량으로 포장돼 있어서 네. 가족이 저희 같이 없는 집은 그런 건 있다. 그렇다고. 고기도 맛있고요. 그래요? 와인도 싸고. 언제 갈 때 나 좀 한번 데리고 가요. 근데 이제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아마 코스트코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이제 물가가 점점 올라가면은 장바구니 가격이 올라가니까 코스트코를 가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아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올라도 더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코스트코는 괜찮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은 물가 인상이 빠를 거라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된 거고 길게 보면은 우상향하겠지만 지금 1년 단위로 보시면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한 그러네. 예, 올 봄 대비 벌써 40%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조금 속도가 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올랐네. 스타벅스가 배당이 제일 괜찮아요? 스타벅스는 배당금이 매력적이거든요. 이제 보시면 여기도 10년 단위를 보시면 거의 뭐 거의 꺼진 건 뭐야?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요. 예, 이제 한번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배당 수익률이 1.73인 이유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만약에 한 60달러쯤에 사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이 3%가 넘겠죠. 그리고 배당금을 매년 늘려주고 있고요.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 성장성을 봐야 돼요. 미국 사람이 1년에 커피를 260잔 정도 마시고요. 300잔 넘겠네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300잔 가까이 마십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2016년 기준으로 5잔 마셔요, 1년에. 거긴 차가 있거든. 커피를 5잔밖에 안 마셔요? 예. 그 자기들 차가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문화가 뭐냐면 보통 우리도 예전에는 IMF 때만 해도 커피를 이제 믹스 커피 이렇게 타서 먹는 게 다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카페에서 2,000원짜리 커피 마시니까 밥값이랑 똑같은 요금이 나오는데 이걸 왜 마시냐.
그러다가 이제 GDP가 올라가고 좀 주머니가 좀 여유가 생기면서 커피 마시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지금 중국이 딱 그 시작점이에요. 지금 스타벅스 매장이 생기고 있는 게 거의 한 80% 가까이가 매년 순증하는 매장 대부분이 다 중국 매장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에 커피를 5잔이 아니라 50잔만 마신다 하더라도 스타벅스 매장이 중국 내에서 10배가 늘어나는데 중국 내 매장이 지금 한 4천에서 5천 사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 중국 빼고 스타벅스 매장이 28,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배가 늘어나면 전 세계에 있는 매장보다 중국 안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서 체크했냐면 호주랑 캐나다 갔을 때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타벅스 이용객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한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텐데 예전에 우리 93년도에 오렌지족이 문화를 선도했던 것처럼 그 오렌지. 중국도 이제 그 유학생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문화를 좀 선도하지 않을까. 스타벅스 한 잔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내가 뭔가 문화를 향유했다. 내가 조금 그래도 뭔가 힐링을 했다. 약간 도시적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불황이 올수록 립스틱 효과라 그래서 값싼 사치품이 더 인기를 많이 끌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IMF 직후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딱 맞았죠. 불황 때 오히려 인기가 더 크다. 그럼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 주식 에브비 한번 볼까요? 위에 건 아까 했으니까. 예, 에브비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주식이에요. 제약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약사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도 크고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4.8% 정도 나와요. 그래서 배당도 괜찮고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 가치가 우수한 안전한 배당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좋네, 그럼. 번진 뭐예요? 번지는 농산물 회사입니다. 이제 실제로 농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비료라던가 이런 것도 팔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곡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식량 부족이라던가 이상 기후가 심해질수록 식량 생산량이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뭐 농장이라던가 비료를 생산해서 곡물을 관여하는 기업들은 가치가 확 올라갈 거예요. 거기에 또 인플레가 벌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곡물 가격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우수하다. 배당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배당 수익률 이제 2점인데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요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 기후가 벌어지니까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ADM이라는 또 회사도 있어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주가가 딱 이때부터 올라가게 되고 배당 수익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또 홈디포요? 홈디포는 뭐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건설 관련 용품들, 뭐 자재들을 파는 곳이거든요. 이제 유통도 많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지금 보면은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제 많이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워렌 버핏도 보니까는 이런 홈디포랑 비슷한 건자재 유통회사 주식을 또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또 이번에 바이든이 인프라 법안을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건설 쪽으로 좀 뭔가 많이 확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제로 주가를 한번 보면요. 여기도 홈디포도 이제 한 1년 단위로 보면 주가가 벌써 27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올라갔고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졌죠. 예전에는 배당도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르니까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도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주식 이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이게 올라 저거 올라 골치 아픈데 배당주는 우량한 주식들이 많은 것 같고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래도 뭘 좀 더 좀 확인하고 해야 될까요? 네, 주의점? 간단하게 까먹지 않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것, 그리고 배당금도 늘어날 것,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인데 항상 인생에 그렇듯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 하나는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중에서 뭘 포기해야 되느냐? 배당은 포기할 수 없지. 배당 주식. 저는 배당을 포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배당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미쳐. 이제 우리로 치면 아파트 투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월세를 임대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아파트 월세가 값이 올라갈 수 올라가고, 있는 여기 투자하는 게 더 좋듯이 어차피 배당금은 지금 안 높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잘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배당주라고 배당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공부를 해도 이러네.
네, 아유, 오늘도 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약속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